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오늘 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고민 도와드릴 텐데요. 해결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오늘 또 어김없이 많은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릴 생각입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듯 하다가 설 연휴를 앞두고 점점 정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째 정도 정체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가담하는 것 같고 내 건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뭐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혹은 채팅창으로 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데일리 TV 있습니다. 거기에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요. 채택해서 뭐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분위기 조금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요. 역시 약세는 아닙니다. 뭐 어느 쪽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이다, 뭐 하락이다라고 얘기하기 어중간할 정도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 정체돼 있다. 이거는 매수 심리가 조금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수세가 좀 적은 부분인 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는 뭐 대부분 설 연휴 전에는 조금 투심이 조금 위축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아래 호가창 우리가 밑에 살려고 대기 물량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차익 실현을 내려고 해도 주가가 좀 투둑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 유동성에 대한 매수 심리, 매수로 가는 유동성이 조금 부족하다. 위로 올라가는 걸 사는 매수 심리가 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를 눈으로 보게 되는 쪽에 시선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성으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기는 테마주 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테마에 자꾸 손이 가고 있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이 안 가더라도 눈은 계속 거기에 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왠지 또 시장은 또 오르고 있는데 내 것만 안 오른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은 순환이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뭐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매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리오프닝 쪽 관련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관련성의 경기 회복이나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 개념성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섹터들의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 대형주의 약세를 보이면서도 삼성전자는 좀 꿋꿋하게 좀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가장 이제 이 시장의 약세 흐름에서 좀 뚜렷한 게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겠죠.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주가가 좀 많이 늘려가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또 올라가고 있고 주요 기업들의 흐름성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에 좀 지나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관심이 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고 좀 떨어졌으니까 또 이제 오르겠거니 하고 들어가는데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조정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 개별 쪽에서는 뭐 일부 소비나 장비 쪽, 기술 쪽에 가져 있는 부분들은 움직임성은 있으나 소재 쪽도 아직 자리는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 케미칼, LNF 뭐 이런 쪽은 크게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이런 주요 기업들이 흐름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테마로 순환하는 장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테마도 한 3-4가지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전 시장에 상승을 했던 시기에 비슷한 시기의 움직임이 같았던 섹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이미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로봇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로봇이 에브리봇이나 이런 다른 쪽 옮겨가는데 이 테마도 순환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르지 않는 테마를 또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미 오른 것들은 내려오길 기다리고 안 올랐던 쪽에서 좀 찾아보면서 단기 공략할 수 있는 쪽을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올라서 매수 심리가 약하다 보니까 떠 있는 게 내려올 때도 조금 등락폭이 커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을 한참 조정의 깊이를 조금 더 이격을 좀 많이 두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간단한 팁이라고 하면은요, 상승이 나오고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 가장 고점에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동으로 조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사지 마시고요. 한 지그시 조금 봤었을 때 한 15일 정도 거래일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나가는 위치가 항상 잘 나타나니까요. 그런 데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큰 내용 드릴 게 없습니다. 설 전에는 이런 흐름으로 갈 거고요. 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오르는 섹터,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차이는 좀 있는 시장이 계속 맞춰질 것 같으니까요. 내 거 안 오른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니까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면서 개별 이슈, 지금은 악재보다 기업들이 품고 아껴놨던 호재들을 조금씩 꺼낼 시기가 조금씩 나타나니까요. 그런 호재 반응에서 올라올 때 비중 축소라든지 이익을 낼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저는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게 박스권일 수도 있는데 그럼 박스권 국면에서 내려가더라도 놀라지 않고요. 하단의 지지를 이전에 받았던 지지 라인대를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수로 본다라면요. 여기서 지금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6월 달에 있었던 조정 하단 국면을 조금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6월 달에 저점이 있었던 구간, 이런 구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 12월 달에 떨어질 때 가파르게 우리가 배당나기 이후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흐름성이 약간 잡아주는 위치였거든요. 역시 비슷한 라인입니다. 그런 라인대에서 동일하게 흐름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추가적으로 저항에 대한 부분 받았지만 241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돌파 시도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지지 라인이 현재 오늘 여기가 저점이 된다면 이 라인이 다시 지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았다. 뭐 경기 회복이다. 이제 회복으로 보고 증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반기로 가는 동안에 경기 회복, 침체와 회복의 박스권 형태로 계속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점검하시면서 침체다 해서 내려올 때 사고, 회복이다 오를 때 파는 박스권 전략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얘기를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 드렸지만 결국 시장은 하방은 경직성이 있고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순환 구조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보유 종목에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많이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금양을 20% 제가 들고 있어요. 27,000원에. 네. 이거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걱정돼 싶었네. 네. 그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냥 뭐 네. 주변에서 TV보다 사셨죠? 맞아요. 맞죠, 그죠? 네, 맞아요. 어떻게? 어떡하겠냐, 이거 큰일 났어, 지금. 진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팔아야 돼, 네. 이제. 이거는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좋은 네. 얘기, 이거 매일 TV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너무 네. 많이 올랐어요. 이건 들고 있다가, 뭐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확률은 뭐 네. 누구나 100%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봤었을 때 싸게 사느냐 아니면 비싸게 사느냐 네. 결국 우리는 시간하고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네. 가격이 싼 게 우리한테 유리해요. 근데 지금 네. 현재 상황의 가격은 얘가 네. 작년 7, 8월 달에 5,000원에 출발해서요. 5,000원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4만 원까지 갔는데 내가 29,000원에 샀다. 비싸죠? 비싸. 비싸죠. 비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팔아야겠죠. 들고 가면 안 되고요. 밑에서 다시 살까? 네? 팔고 밑에서 다시 살까요? 아니요. 안 사지 돼요? 말고요. 다른 걸로 바꾸세요. 저 밑에 있는 종목이 많은데 뭐 이걸 다시 또 사겠어요. 주변에서 TV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살 때도 차트 하나도 네. 모르시죠?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왜 네. 이래 자신감이 넘치세요, 어머니? 대표님 얼굴만 보니까 그냥 좋네요. 솔직히 얘기했으니까. 주식 투자 그렇게 하면 처음에 돈을 아직 잃지 않고 뭐 벌었던 게 있고 뭐 이래서 괜찮지만 나중에 잃으면은 점점점 내가 점점점 이제 안 좋아져요. 우리 네. 돈 잃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안 되고요.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한 25,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세요. 25,000원 부근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들고 25,000원. 있다가 올라와도 안 네. 파실 것 같고 그래서 제 아니, 의견은 팔 거예요. 제 의견은 25,000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종목 받으릴까요? 효성중공업요.
효성중공업이요. 네. 예, 75,100원에 10%입니다. 75,100원에 10%요? 20%. 20%? 최근에 사셨겠네요, 그죠? 네. 혹시 사자마자 떨어졌나요? 쪽뱅 올라갔는데 83,000원까지 올라갈 줄 있었더만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팔으셔야 되는데 그럼 이건 시간이 좀 걸렸네, 보니까. 자, 이거 올라오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는 지금 이 흐름이 어디서 멈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디서 예. 멈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슈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가 돼서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데 또 깊게 떨어졌다 올라올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이거는 일단은 네. 매수가까지 혹시 반등 주면은 한번 잠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미 만들고 한번 시세가 나왔거든요. 한번 반등은 줄 네. 것 같아요. 반등은 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래쪽으로 한 65,000원 정도 이탈하면요. 저기 밑에 한 58,000원까지 떨어져요. 58,000원까지 떨어지면 겁나겠죠. 그죠? 손절가 65,000원 잡아야 되겠네요. 65,000원. 손절도 잘 하세요? 잘 모르는데 지금 잘 선생님이 모르죠? 65,000원 하셔서 65,000원, 75,000원 부근에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오면 예. 손절가는 65,000원짜리는 아니에요. 65,000원짜리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 개념보다 여기 65,000원 왔다가 지지받고 한 75,000원 정도 네. 올 거거든요. 올라올 네. 거예요. 올라올 거니까 네. 아직 한 번 파동이 더 남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올라오면은 75,000원에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로템. 현대로템이요? 네네. 네. 갑자기 그저께서부터 그냥 팍 빠지네요. 매수가하고 비중부터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보여줄 것 같아요. 27,700원에 10%. 27,100원이요? 27,700원. 700원이요? 네네. 며칠 전에 샀는데. 며칠 전에 샀는데 네. 뭐가 이렇게 급해요. 네? 뭐 며칠 전에 사고 지금 좀 떨어졌다라고 지금 불안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계속 뭐 공매도가 있는지 네. 차트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네요.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망가진 것 같진 않아요. 꼬부라지잖아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엔 망가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요? 네, 망가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 어떤 내용적인 거 보고 차트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아직 망가진 건 아닌데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이 기업은 지금 이 기업도 가격이 싼 건 아니거든요. 가격이 싸진 않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방산주. 내용은 좋은데 네.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길게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라갈 네.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가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크지 네.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산다라면요. 오히려 저 이런 쪽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네. 산다라면은 이전에 내려왔던 가격이 24,000원 아래에서 볼 것 같아요. 사서 24,000원. 나중에 네. 분명히 저는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해요. 얘는 내려와도 다시 28,000원 혹은 3만 원 위로도 갈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이 풍부한데 이 가격 그런 거에 대한 방산 이슈를 가지고 위쪽으로 2번, 3번의 정도의 시세를 많이 만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폭의 하단 라인이 계속 지지를 만든 자리가 제가 봤을 때 24,000원짜리일 것 같아요. 그럼 24,000원보다 싸게 사면은 내가 걱정 안 하고 24,000원보다는 위에서 팔 수 있겠다라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가격이 조금 어중간하죠. 여기서는 아무리 전문가라도요. 여기서 지금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다. 뭐 신이 와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를 것 같고 여기서 더 갈 것 같다 이 맞추는 거는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오를 거예요. 이런 건 진짜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어떤 흐름성의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을 보고 봐야 되는데 나한테 내가 사는데 유리한 조건 가격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격이 네. 24,000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사신 가격이 높죠. 그죠? 네네. 그러면 지금은 저는 매수까지 정리하고요. 가격 안 오면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올라가서 저 위로 가는 건 내 거 아닌 거고요. 저는 현대로템은 24,000원짜리가 좋을 것 같으니까 매수가 부분에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000원 내려오면 조금 더 사고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하라 이 소리시죠? 내려오면 더 사도 돼요. 밑에 더 사도 네, 되는데 일단 안 내려오고 올라오면 27,000원에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잘 공매도 돼요. 물량이 많나요? 그러면 여기가 네?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습니까?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다, 쌓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냥 딱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가격은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단 낮은 가격에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하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미 글로벌이요. 한미 글로벌이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요? 맞아, 32,000원에 20%. 아, 32,000원에 20%요? 예, 네. 이거 정리하시죠. 아, 이거 혹시나 뭐 때문에 사신 이유가 뭐예요? 건설주. 그냥 건설주라서 사신 거예요? 네네. 건설 용역 회사인데, 그러니까 용역 쪽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인력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할 거면 건설주로 살 것 같으면 건설사에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건설주를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얘는 건설주가 아니에요. 테마주예요, 테마. 테마주 아세요? 아, 테마주 아세요? 테마주? 모르시죠?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한미글로벌 네. TV에서 뭐 얘기했죠? 네. 지금 우리 어머님들 큰일 난다. 지금 제가 보니까 어머님들이 요즘 마음만 급해져가지고 자꾸 TV 보고 TV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대충 사시는 것 같아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대충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어도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회사는 테마주, 그러니까 중동 쪽에 저기 뭐 네옴시티다 뭐 짓는다 하면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건 정리하셔야 돼요. 제가 뭐 다른 얘기 드릴 필요 없이요. 반등이야 뭐 한 32,000원 매수가 부분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32,000원 정도에 오면은요? 네,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정리하시고 이거는 현금화하세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셔도 그런데 수익 못 봐요. 32,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올라와서 갈 거예요. 최근 앞에 수급이 있는 부분에서요. 한번 잠깐 반등 주면은 걸어두시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네. 네네. 네, 잘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24,5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작년에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샀는데 네, 요즘 잘 안 올라가네요. 네. 실적 좋다라고 했는데 실적 좋다라고 네, 해서 네. 뭐 어떨 때는 잘 가고 어떨 때는 안 가고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슈가 네. 그냥 뭔가 준비가 돼 있으면 가는데 재료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적은요. 그냥 실적이라는 거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이슈에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면 약간 그 소스 같은 거예요. 그냥 디딤돌 같은 역할이고 패시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조금 더 힘을 더해준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많고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난 다음보다는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더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게 작년에 실적이 좋고 그런 반영성이 이미 어느 정도 오고 박스권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짧은 어떤 단기 시세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장기도 아니고 중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5, 6개월 정도. 올 겨울 정도? 그러니까 예.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조금 가격대가 또 낮아야 될 거라고 봐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겨울까지 조금씩 모아가다가 팔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이거는 저는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제가 지금 빨간 선 2개를 그었는데요. 이게 25,000원과 22,000원 정도예요. 아래가 22,000원이고 위에가 25,000원 가격인데 살려면 22,000원 쪽 아래쪽에서 오히려 이 아래쪽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서. 네. 아래쪽에서 사면 한 23,000원, 5,000원대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모아간다는 걸 적금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적금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한목에 사놓고 기다린다라는 부분은 실적으로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우려의 변수가 시장을 또 끌어내리면 또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데 난 위에서 계속 그냥 정체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22,000원 아래쪽에서 조금 더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매수가 비중인데 반틈은 팔고 반틈은 좀 내려오면 추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틈 정도를 현금화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22,000원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이전에 지지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탈하더라도 올라올 거예요. 그 아래쪽에서 다시 조금 담으시고요. 목표가도 25,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파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위쪽에서는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 잡아드렸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이요. 이번 설은 지나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오프라인 강연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토요일하고 일요일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김영구 멘토님의 증권 강연회가 1월 28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립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 204호실이라고 하네요. 토요일 날 꼭 가셔가지고요. 한번 강연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 다른 지역에서 또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김영구 멘토님 일요일에도 있네요. 일요일 천안에서 또 진행됩니다. 축구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또 같은 내용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열심히 분주하게 다니시고 계시니까요. 오셔가지고 무료 강연회니까 참석하시고 좋은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멘토님들도 지방 그리고 서울권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 참석해서 좋은 내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일정 잡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은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종목 보겠습니다. 사이맥스네요. 사이맥스 매수가가 20,050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된다. 좀 높네. 높은데 비중이 10%다. 좀 사놓고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이거는 비중을 조금 확실히 조금 더 다 추가해야 어떤 좋은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 로봇 관련성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같이 두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관련성으로 조금 둘 수 있기 때문에요. 평단가 낮추세요. 물어본 것도 평단가 낮춰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낮추시는 게 맞아요. 낮춰가지고요. 이 밑에 구간에서 계속 모아가세요. 좀 모아가지고요. 단가를 좀 쭉쭉 낮추세요. 낮추시면은 실적으로 15,000원 이쪽으로는 1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나중에 추후에 올라오니까요. 뭐 단기에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낮추면 빨리 올라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낮춰놓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다렸는데 가격까지 낮춰놨는데 바로 올라오겠지.
하지 마시고 로봇 관련된 이슈나 뭐 내용성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워낙 최근에 트렌드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이거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라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을 고려하시겠지만 뭐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적인 의견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해서 단가 낮추세요. 낮춰서 조금 들고 가시다가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K전자네요. 자, 매수가 11,550원. 11,550원이고 비중이 12%다. 홀딩요.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제 템포로 봤을 땐 이번 지금 눌림 나오고 한번 여기서 자리 잡으면요.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앞에 여기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한번 올라왔는데 NK전자도 역시 뭐 MLCC 기판이나 MLCC IT 부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올해도 계획성은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역시 뭐 숄더볼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쪽 관련된 부분 우리 PC에 보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금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얘도 금도 좀 관련성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금 소비가 가장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봤었을 때 약간 내려오긴 하더라도요. 매수가 이건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두시고 위쪽에 시세가 컸던 구간 이쪽 상단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한 12,500원 위쪽에서는 이익을 실현하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시세 한번 크게 나오면요.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한 3월 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위쪽으로 한 12,000원 위쪽에서 좀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매도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모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네요. 자, 뭐 조금씩 올라오네요. 이기업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는데 주가는 오르는데 매수가까지 갈지가 궁금하다. 9,500원이다. 먼 길이네요. 먼 길이지만 참 제가 뭐 전략적으로 줄이고 늘리세요 하고 싶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각 이슈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좋다라고 하지만 앞서 있었던 구간은 새롭게 올라왔던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15% 정도 들어가 있는데 비중을 더 많이 늘려도 되는 기업일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홀딩하시고 한 7,500원 이쪽까지 7,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눌러줄 때 좀 늘릴 수 있고요. 뭐 좋은 혹시나 매각 이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이슈가 매각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끼가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도 활발한 종목이 아니라서요. 갑자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할 때는 대응을 해주시는 쪽으로 보시고요. 저는 한 7,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 더 있다. 거기서 비중 축소 조금 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네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뭐 미디어 쪽이나 전체적으로 다 좋은 그리고 엔터 쪽이 오늘 또 좋죠. 엔터 쪽이 최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3사간의 이제 4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하이브 쪽에 대한 엔터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YG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내용성이 조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데 6,100원대 정도라고 하면요.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거래 없이 올라와서 시세가 분출했던 구간에 과거 위치로 본다라면은 6,2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6,200원이 과거의 어떤 저항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거기에 한 2년치 본다면 2021년도 때 매물대가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매물이 시간이 지나서 갈 때는요. 거기서 차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들이 주체가 차익을 내는 구간이니까 차익이 나오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우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장기간의 조정이 지나고 나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세 분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00원대 위쪽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에어 부산. 에어 부산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3,460원. 3,460원이요? 예, 비중 한 20, 30% 돼요.
네, 그래요. 매도 가격을 알고 싶은데. 매도 가격이요. 예. 뭐 다음 주까지 보고요. 저는 뭐 이게 아시아나항공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매도 가격은 단기로 본다라면은 뭐 예. 지킬 가격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르는 것보다 이 가격 지키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3,600원 이탈하면은 현금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좀 올라온다라면은 뭐 큰 수익을 바라지 않고 한 4,100원대 정도에서 단기 공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4,100원대요? 네, 4,100원대 정도요. 그 위로 예.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어디까지 갈 겁니다라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 가능성이 서울 시고- 높은, 확률 쪽이 높은 서울- 가격. 서울 쉬고 팔아도 되겠네요. 네, 설 쉬고요. 서울- 전에도 네. 올 수 있어요. 전에도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그 전에 있고 설 아, 쉬고 네. 올라오면 설 쉬고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아시아나항공 예. 인수 뭐 이런 얘기는 실제로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리오프닝 예. 쪽 관련된 부분에서 항공주 수요가 는다 이것만 보고 그냥 예, 예. 4,100원대 부근부터는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대응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대승에너지 12,800원 18%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요. 네, 예, 매수가가 12,800원 비중은 18%. 18%요. 네. 아, 오늘 또 천연가스 쪽이 다운돼 있던데, 그렇죠. 네, 가격이 많이 저거돼 있던데, 네. 이 워낙 물량을 많이 실어놔가지고 반등은 한번 올 것 같은데 옆으로 좀 횡보를 할 것 같아요. 가격도 약간 좀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조금 가격이 더 떨어지는데 네. 버틸 수 있을까요? 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버텨요. 버티고 기술적 반등 나오면 지금 네. 제가 보는 가격대는 한 10,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파는 것보다는 올라와서 파는 게 거기서 흐름이 또 좋은 이슈가 또 반전될 수도 있잖아요. 뭐 유럽 쪽의 네. 기후가 뜨겁고 가스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변수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러시아에 네.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변수는 아직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네. 이거는 조금 버티셔야 돼요. 가격이 한 8,100원대 정도까지는 한번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기다리시고요. 한 10,000원대 네. 정도, 한 10,000원 정도 오면은 또 저항이 바로 큰 저항이 존재를 하니까 10,000원 정도 네네. 오면은 비중 줄이시고요. 거기서 매수가까지 오면은 이거는 큰 이벤트를 지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네.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아주 기술적으로 눌림목이나 네. 짧은 구간을 매매하는 거에 어떤 특화된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시세가 많이 안 나와 있는 쪽, 이슈가 덜 됐던 쪽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옮겨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매수가하고 10,000원 부근 사이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얼마나 쪽으로.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요?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가격적으로는 8,100원짜리 정도면은 거기서 살짝 무너지는 듯하지만 다시 또 올라올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가격만 좀 보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아, 공구원. 공구우먼이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나는 비중은요? 13,500원에 5%입니다. 5%요. 네. 요거 딱 기다렸다 올라오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잠깐 기다렸다가요. 올라오면은 정리하세요. 이거 얘도 뭔가 많이 거쳤잖아요. 그죠? 뭔가 내용도 워낙 많이 지나갔었고 이번 춘절 지나고 올라오면 아직 이 수급성은 살아 있어가지고 한번 반등은 줄 것 같거든요. 줄 것 같아요. 근데 뭐 단기 지지 라인 때는 살짝 깨고 내려온 것 같아서요. 저항이 될 것 같아요. 좀 올라오면은 뭐 워낙 예전에 무중이나 뭐 지금 현재 최근의 이슈는 뭐 리오프닝 쪽도 포함이 되고 뭐 같이 믹싱이 되겠지만 이거는 그냥 주체의 어떤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세력.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세력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최근 거래 죽여놔서 올라오면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 또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이거 고민하지 말고 매수가 정리하세요.
팔 때는 매수가에 팔아야 마- 돼요. 예, 매수가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가의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13,500원 네, 멘토님. 그 정도에는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네. 꼭 정리하시길 바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잠시 쉬었다 가고요. 유튜브 상담 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로보스타네요. 요즘 핫한 종목이었죠. 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29,800원. 한번 기다리세요. 이거 한 번에 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얘는 어제 올랐던 흐름을 본다면 로봇주는 한 번쯤 기다려도 되는 거고요. 아니 저기 밑에 2만 원에서 2만 지금 매수가가 더 가까워졌는데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줄일 생각을 해야죠. 저기 밑에 18,000원에 있을 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내가 추가 매수를 안 했으면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줄일 생각. 여기서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지 나중에 내려왔을 때 아니 20%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20% 했다 40%인데 떨어지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손실 비중은 배가 될 텐데 이걸 더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살려면 이미 저기 밑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게 보고 뭐 어떤 시간을 기다리겠다라고 해 샀더라면 밑에 샀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전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손실이 있더라도 약간씩 줄이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아직 한번 시세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올라오면은 매수가 부근 쪽으로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셨다가 워낙 높은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저항을 많이 받을 거예요.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파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가 부근에 한번 반등 올 거니까 29,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비중 줄이시면서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SK 이노엠. 아니, SK가 아니고 HK 이노엠입니다. 네, HK 이노엠. 네, 매수가 비중은요? 39,250원에 30%인데요. 네. 한 5개월 전에 샀거든요. 네, 오늘 좀 올라와서 지금 팔아야 되나 어쩌나 좀 궁금해서요. 잘 좀 봐드릴까요? 네네. 네,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지금 내가 이거 팔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지금 제가 어떤 가격에 파세요보다 더 중요한 거를 조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내가 조금 팔잖아요, 그죠? 30%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네. 30%인데 내가 10%를 팔면은 20%가 남죠, 네네. 그죠? 근데 10%는 내가 이익을 챙겨 놓잖아요, 아, 그죠? 근데 네.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매수가까지 간다 그래도 나머지 20%를 내가 매수가에 정리를 해도 수익이에요, 아닐까요? 수익이 있죠. 수익이겠죠, 그죠? 그러면 나눠서 파는 것도 나눠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눠서 파는 것도 중요해요. 이 나눠서 네. 사고 나눠서 파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멘탈이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을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을 네. 조금 덜어낼 수 있다는 방법에서 분할 매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10% 정도 줄이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네. 수익 실현하시고 알겠습니다. 줄이시고 나머지는 또 2번을 나눠서 10%씩 줄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면 역시 저항을 받았던데 나눠보면은 45,000원 부근에서 또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45,000원. 오늘 내용적인 것도 네. 좋고 수급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회사는 좀 어떤가요? 이 회사는요? 괜찮아요. 좋아요. 나쁜 거 네. 전혀 없어요. 홀딩하고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45,000원까지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퐁당퐁당이네요. 유튜브 상담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네요. 자, 요즘 바이오 쪽이 좀 많이 다운되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주가 올라가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좀 많이 밀려요. 밀리는 느낌이 좀 있는 거고 72,000원. 유한양이 72,000원인가요? 72,000원. 좀 높네요. 이거 비중이 20%다. 전략은 두 개인데 저기 밑에 가면은 4만 원대 가서 늘린다거나
이건 장기 투자 개념성으로 봐야 되겠는데 모아가도 될까요?라고 하면은 지금은 모을 때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끼어 있는 때고요.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 맞을 것 같네요. 모아가고 내가 장기로 가겠다라면은 원래 저는 상담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가격을 딱 맞춰 드린다라는 것도 없지만 내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모아가는 전략도 좋은데 내가 20% 비중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모아갈 거를 나머지 추가적으로 얼만큼의 금액을 가져가야 될까? 그건 제가 책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20% 갖고 있는데 내가 한 40%를 더 이 종목에 대해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라는 부분인 거죠.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44,000원대까지 내가 사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제가 그 입장에 서서 짚어본다라면요.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고요. 오히려 저점이 깨지길, 모아간다라고 한다라면 저점이 깨지길 기다리는 게 더 나아요. 유한양행은 분명히 재료적인 부분이나 시장에 어떤 관심을 끌고 올 수 있는 내용성을 가진 기업이에요. 근데 가격적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밴드폭을 본다라면 큰 폭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박스권에 계단식 하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하단의 부분인 47,000원하고 44,000원 부분에 갔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다라면 더 효율적일 거고요. 아닌 이상은 저는 올라왔을 때 62,000원, 3,000원 넘어가면요. 이전 고점까지도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은 쪽에서 늘려가는 쪽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얼만큼을 살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47,000원 아래 44,000원까지는 다운되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예, 예. 어느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알체라. 알체라요. 이것도 최근에 예, 예. 급등 나왔던 거 아닌가요? 예,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500원에 20%입니다. 20%요? 예, 예. 이거 수급 좀 좀 강하네요. 한번 기다리죠? 올라올 것 같은데. 예, 그 네. 작년에 들어갔는데, 예, 예. 네, 시간이 길게 왔는데 이거 본전에 파는 걸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만큼 많이 다운됐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제가 차트를 보고 얘기를 드리는데 예, 예. 이게 본전에 와서 팔아야 되고 줄여야 되는 것과 아닌 이유가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데 그 폭이 적으면은 상관없는데 이 밑에서 올라오는 상승폭이 우리가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내 손실률이 컸다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가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폭을 봐야 돼요. 내가 보는 거는 내 손실률은 뭐 20% 이내 이렇게 잡혀져 있겠지만 아래에서 얘가 그러면 어디에서 얼만큼 올라왔냐 가격이 틀리단 말이에요. 6,000원에서 1,900원 올라왔다 그러면 80%가 올라온 거예요. 12,000원이면 2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가 올라오는데 내 매수가하고 관계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금방 오겠네, 더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온 게 80%예요, 지금. 갑작스럽게 급등 많이 올라왔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거의 위에까지 가면은 바닥에선 100% 이상 넘어가는 거죠. 그죠? 조정이 또 예, 나올 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예, 예. 저는 한 번쯤의 슈팅이 옆으로 좀 조정은 있겠지만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올라오면은 저는 매수가 부근 정도, 14,500원 정도까지는 13,500원 정도의 저항이 있긴 한데 조금 이 변동성 때문에 매수가까지도 올 것 같아요. 거기서 정리를 좀 일단 하시는 쪽이 먼저 우선일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를 좀 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 네, 가능하니까 예, 예. 이건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모비스고요. 네, 28만 9천 원에 20%요. 289,000원에 20%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뭐 단타는 아니고 좀 관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얘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언제쯤 얘가 힘을 낼 수 있을까 좀 싶어서. 얘는 매일 보면요. 매일 봐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나와도 힘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등락폭도 약하고 거래가 막 이래 버버버 이래 급등추처럼 빠르게 막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요, 네네.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런 하루하루의 시세의 변동의 움직임이 보지 말고 좀 이래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그 IT카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이 될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놨거든요.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둔 기업이에요. IT 부품에서 현대차, 현대그룹에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룹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모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오래 걸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전기차 쪽은 경기 이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제 경기가 회복할 때 경기 소비재 개념으로 좀 반등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이클로 보자고요. 대형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반기 쪽으로 모멘텀을 좀 많이 주겠죠. 그러면 상반기 때 많이 빠질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이 싸지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박스권으로. 그래서 이 기간이 조금 더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모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가격적인 위치가 30만 원대니까. 그러면 적금식으로 조금씩 1%씩도 좋아요. 한 달에 1% 금액 정도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사시는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0% 그러면 정도까지. 계속 모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 저는 모아가도 나쁘지 않아요. 장기 투자 개념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가격적으로는 25만 원대까지는 오거든요.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네. 참고하시고 조금씩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SJ그룹이요. SJ그룹. SJ요? 네. 네. 자, 매수가 후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4,400원에 10%요. 24,900원에 24,400원. 400원에 10%요? 네. 애매하네요. 올라올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네. 추가 매수는 조금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잘 보시네요. 네. 뭐 물어보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할 게 조금 있다. 추가 매수 가능할 네.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지금 묶여 있는 거에 반의 반 정도요? 근데 반의 반 정도? 그러면 그래 큰 네.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이건 좀 기다리죠. 오히려 올라오면 좀 줄이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게감은 없어요, 기업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만 기다리면 2만 원대 위로는 올라와요. 매수가 가까이도 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 구간이 2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떨어진 네. 거는 얘는 그냥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고 내려왔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고 왔고 지금 현재는 그 흐름을 조금 바꿔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게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서 옆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더 딜레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요. 저는 이 기업은 22,000원까지 올라와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은 일단은 늘리는 계획에서 22,000원까지 단가 낮추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요. 잃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축소해도 더 올라갈 경우의 이익과 내려올 때 좀 축소해 놓으면은 그 조금 살 수 있는 여력이랑 축소해 있는 비중이랑 합치면은 그때는 단가가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또 22,000원. 22,000원대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니까는 그 단가에는 맞추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22,000원 정도 단가만 맞추신다면요. 충분히 매도 전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는 네. 됐고 네, 조금씩으로 비중을 맞춰가시면 돼요. 그때쯤에 줄여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 중에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요. 22,000원 와서 비중을 줄이셔도 되고요. 자, 명확하게 얘기 드리면 여기서 늘려가지고 22,000원 줄이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쪽에 현금성이 있는 거를 조금 이쪽으로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중이 적은 종목이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젊으신 분 같은데 그런 걸 좀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만드시고요. 하나의 고인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옮겨져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종목을 줄이는 방법이고 거기에서 반등을 왔었을 때 효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추가 매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매도 전략은 22,000원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설 연휴 전 새해 인사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요, 또 다른 새해가 또 한 번의 새해가 오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 한 해는 주식시장에서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다시 즐겁게 웃으시고, 그리고 뿌듯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